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선별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크게 4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오늘 2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은 양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다퉜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진술 번복한 거 없습니다. 저는 번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변명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냐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받아야 될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본류 사건 조서 중에 일부는 또 선택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뭐라고 진술을 했는지 또 그 진술과 관련된 서증을 받아볼 필요가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자들께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 얘기부터 좀 볼게요. 변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2022년 9월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 긴급 체포 이후의 진술들이 대부분이다. 변심 전 진술도 제출해야 된다. 일단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습니까? 사실 뭐 저런 일이 법정에서 흔히 벌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부 다냐 아니냐, 다른 게 있냐 없냐 이러는데 사실 유동규 본부장은 대장동 4인방 사건 그것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얘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진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사실 어떤 근거를 확인하고서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자 그러면 사실 검찰에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제출해라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검찰에서 증거 선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언론 보도로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를 이제 접한 게 몇 달 안 됐잖아요. 그게 흘러나왔을 때부터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진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증거 선별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나중에 법원이 명령했을 때 낼 수밖에 없는데도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거에 신빙성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두 번째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지금 검찰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속이 됐을 때 1심 재판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만기를 채우고서 보석으로 나오기 위해 가지고 재판 지연 전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준해 만에 확인하자 이러면서 6개월 재판 기간을 채우면은 1심에서는 그런 만기 보석이라고 해가지고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본 게임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 변호사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내용 짚자면 정진상 변호인 측이 이렇게 그런 검찰 증거 선별하지 않았냐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면 재판부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부가 물어볼 수밖에 없으니까 검찰도 증거 선별하지 않았다. 이게 신빙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나중에 재판부가 요구하면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검찰이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보는 게 6개월 있으면 정 전 실장 풀려나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뭔가 재판의 시간 끌면서 그때부터 본 게임을 하고자 한다. 뭐 이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형사 사건은 대부분 범죄 피고인이 구속돼 있을 때랑 불구속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증인들도 증언이 달라집니다. 눈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6개월은 어차피 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판 진행이 덜 된 상태에서 만기 보석을 하고자 하는 걸 첫 번째로 이제 타겟으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정 전 실장 재판 얘기를 저희가 하냐면 설주환 변호사님. 지난 첫 번째 재판 때는 경기도 성남시청의 CCTV가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크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검찰이 봤을 때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는 비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구 변호사님 얘기하신 부분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특히나 대부분의 일반 사건 제가 봤을 땐 99.6~7%의 사건들은 대부분 6개월 전에 끝납니다. 대다수는. 근데 특히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특히나 쟁점이 많은 사건들, 특히나 증인들이 몇십 명씩 이렇게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6개월이 지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유동규의 진술이 실제 대장동 1차 수사가 돼가지고 1차 재판 2022년도 9월 달에 공소제기가 됐을 때도 분명히 진술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진상과 또 이재명, 그다음에 이런 뭐 김용, 어찌 보면 유기적으로 유동규가 말한 대로 주장대로 정말 예전에 정말 같이 의형제를 맺을 정도의 친한 사이였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어떠한 그때 의형제를 맺었을 때 친분 관계가 있었을 때의 진술 내용들이 대부분 그때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그때의 진술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좀 얘기가 있는 게 검찰이 정 전 실장 측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공판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공방을 밖으로 끌고 나왔다. 여론 재판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진실이 폄훼될 수 있다. 소송 지휘 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무슨 말입니까, 구 변호사님?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 본 게 재판과 재판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휴전 맞아요.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때 정진상 실장 쪽에서 언론에다가 이제 뭐 이런 입장을 여러 가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거하고 또 굉장히 다른 게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셈이 되거든요. 예. 재판 과정에서는 뭐 녹음도 안 되고 영상도 굉장히 허가를 받아야만 촬영이 가능하고 이런데 사실상 생중계하듯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여론 재판에 우려가 있고 재판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이제 검찰 쪽의 의견이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메시지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은 밝혔는데 예. 이게 유동규 본부장이 유튜브에 이제 출연하는 거하고 대구가 되면서 아마 더 논란이 되는 그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정 전 실장 측이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나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뭐 주관적인 평가도 있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 정 전 실장 측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여러 폭로들을 유튜브를 하니까 그걸 막아달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안 받아들였잖아요. 또 반면에 검찰은 또 여론전을 막아달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단순 비교가 되는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린 사실 거거든요.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되든 안 되든 소송 지휘라는 거는 재판부에 이거에 대해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제 공정하게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해라 마라 이런 거를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예. 사실 발언이라는 게 표현의 자유하고도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강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재판부에서도 메시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놓고서 내가 따로 판단을 하겠지만 발언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낸 것입니다. 예, 이해가 좀 됐습니다. 오늘 정진상 전 실장의 두 번째 재판 핵심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나봤다면 또 다른 최측근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도 뉴스탑10에서 일부 내용들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김용 전 부원장 최근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들은 연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골프리스트 문건의 돈 전달 내용은 맞습니까? 김용 씨가 돈을 요구할 때 총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작년 10월에 남욱 변호사한테서 3억 원 추가로 받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대장동 사업에 도움 주시는 대가로 받은 건가요? 김용 부원장이 돈 받으신 건 직접 보신 건 아니죠? 한 말씀 해주시죠. 경선 끝나고도 계속 이제 본선 가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언어도 안 하고 본인들이 요청했으니까 저는 만들어서 주려고 그랬던 건데 이 기간 저 기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구속 만료가 한 달 남았네요. 김용 전 부원장.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것도 보통의 형사 피고인들도 이럴 수 있습니다만 또 이걸 또 누군가는 전략이라고도 보는 입장도 있고요.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보통 6개월이 그냥 단일 범죄 혐의로 해서 6개월이 지날 것 같으면 그냥 보통 보석 청구하지 않더라도 구속기간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데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추가 기소권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추가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추가 기소를 하더라도 이 보석 신청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혐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 혐의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서는 6개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자면은 아까 제가 단일 사건을 6개월이면은 만기 보석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네요. 근데 김용 부원장은 이미 추가 기소가 돼 있어요. 예. 추가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의 사건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6개월이 끝날 때 새로운 6개월짜리 영장을 발부를 할 수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6개월이 끝날 때 이 만기 보석에 대해서 보석 신청을 했다는 거는 보석을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것과 동시에 지금 붙어 있는 또 다른 사건으로 영장 발부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걸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난 나가고 싶다. 추가 발부는 제발 막아달라. 이 취지입니다. 숨은 뜻이 좀 있었네요. 일단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보소 청구를 어떻게 좀 판단할지 이 얘기도 앞으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 김용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와 오늘 두 번째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